안녕하세요. 김민정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ITQ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4번, 5번, 6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슬라이드에 오시면은 가장 먼저 제목은 입력하셔야 되겠죠?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칸에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로마자 숫자 2이기 때문에 지읒을 입력하시고 한자 키를 누르시면 기호가 뜨고요. 탭 키를 누르셔서 로마자 찾으시면 되겠고요. 마침표 쓰시고 나머지 오타 없이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4번은 표 슬라이드죠. 표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글자 그리고 도형 안에 들어가는 글자 또한 도둠의 18포인트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표를 3열의 3행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 상단 도형, 도형 모양 두 가지 찾아서 조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도형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으셔야 하고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5번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표를 삽입을 할 건데요. 안에 버튼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표 삽입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열은 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행은 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행도 3줄 그리고 열도 3칸이기 때문에 3열에 3행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표 스타일이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번이었습니다. 표를 만들자마자 위에 표도구의 디자인을 보시면 표 스타일이 있고요. 옆에 자세히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테마 스타일 1의 강조 5번 첫 번째 줄에 파란색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말풍선 창이라고 해서 이름이 뜨니까요. 확인하셔서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색깔이 똑같지가 않죠. 왼쪽 상단에 머리끌 행을 진하게 하고 줄무늬 행에 그 디자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체크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표에 글씨를 쓰면 지금 표의 글씨가 위쪽과 왼쪽에 붙기 때문에 표를 테두리를 클릭을 하셔도 되겠고요.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블럭을 잡으셔도 됩니다. 저는 테두리를 클릭을 했고요. 홈에 가셔서 단락 부분에 가운데 정렬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그리고 텍스트 맞춤 버튼 클릭하셔서요. 중간 정렬도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 모양은 지금 바꾸셔도 되고요. 나중에 도형 다 만들고 나서 한 번에 블럭 잡아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한번 바꿔볼까요? 도둠의 18포인트 도둠의 18포인트 자, 이제 크기를 조정을 하면 되는데요. 위쪽과 왼쪽에 도형을 넣어야 하니까 표가 약간 오른쪽 아래로 와야 되겠죠. 자, 왼쪽에 있는 조절점 이용해서 조절하고요. 테두리 잡고 약간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에 있는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직접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고요. 엔터키 치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줄 간격이 우리가 입력한 건 좀 좁아 보이죠? 표에 있는 거는 좀 넓어 보이는데 이거는 점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 도형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바닥 부분에 있는 파란색 도형 기본 도형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있는 배지 도형이네요.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자, 안에 도형이 한 개 더 들어가야 되니까 크기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있는 도형은요. 삽입에 도형에 들어가셔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 순서도에 있는 그 순서도 수행의 시작 종료라는 도형도 있고요. 그리고 삽입의 도형에 기본 사각형에 보시면은 두 번째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도 있어요. 이거 당연히 동그란 거 아닙니까 하실 텐데 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 놓으시면 그 노란색 그 조절점이 생겨서 이걸로도 그 반원 모양의 도형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정답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최대한 비슷한 도형을 찾아서 넣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요거는 지우도록 할게요. 이게 납작해지면은 양쪽 모서리가 약간 좀 뾰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문제에 있는 그림보다는. 그래서 저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좀 변환을 시켜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도형 채우기에 가서 색깔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윤곽선은 굳이 안 지우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요거 글자 모양 바꿀까요? 도둠이 18포인트고 홈에 가셔서 글자 모양은 도둠, 크기는 18, 글자 색을 검정색으로 바꾸셔야 되겠고요. 가운데 정렬 미리 되어 있습니다. 자, 블럭을 도형 2개만 드래그해서 잡으시고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신 상태에서 옆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죠. 한 번 더 컨트롤 시프트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해줍니다. 자, 안에 글씨는 그대로 클릭하시고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도형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같네요.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 두 번째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하나를 제대로 만든 후에 나머지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다가 그라데이션 넣으셔야 되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도형 서식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도형 서식 창이 뜨고요. 채우기에 가셔서 그라데이션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색깔이 쭉 들어왔는데요. 그라데이션 미리 설정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화살표 클릭하시면 색깔 고르실 수 있고요. 종류는 선형 아래쪽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 종류는 선형, 방향은 당연히 아래쪽이 되겠죠. 선형 아래쪽입니다. 각도는 그대로 두셔도 되겠고요. 색깔도 저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 조정하실 때요. 자, 그라데이션 보시면은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해서 중지점 4개 중에 첫 번째 거, 4개 중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있는데요. 중간 색깔이 필요가 없으시면 이 중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밖으로 빼버리시면 됩니다. 또는 중지점을 클릭하시고 옆에 X 표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색깔 바꾸고 싶으실 때는 중지점을 클릭을 하고 밑에 페인트 통해서 색깔 바꾸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중지점도 클릭하셔서 색깔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색깔 바꾸셨으면 X표로 도형 서식창은 닫도록 할게요. 자, 안에다가 글씨 써야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글씨도 도둠의 18포인트고 검정색이어야 합니다. 홈에 가셔서 글씨체는 도둠이고요. 18포인트고요. 글씨 색깔 검정색으로 하고 온드 미디어. 자, 저는 글씨를 미리 썼어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신 상태에서 밑으로 드래그. 한 번 더 드래그 하시고요. 안에 있는 내용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온드 미디어를 페이드 미디어로 바꿔주시고 언드 미디어네요. 마지막 거는 언드. 자, 표 안에 나머지 여러분께서 타이핑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작업하시면 슬라이드 4번이 끝이 납니다. 5번 슬라이드는 이번에 2016으로 버전이 바뀌면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은 똑같이 쓰시면 되죠. 제목을 입력하십시오에 클릭하시고 로마자니까 지읒 누르고 한자키 탭키 눌러서 로마자 찾습니다. 마침표 쓰시고 내용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에다가 차트를 넣으셔야 되는데요. 100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부 다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6개의 버튼 중에서 차트 버튼 두 번째에 있네요. 차트 삽입 클릭할 거고요. 위에 보시면은 그 문제에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할 거고요. 차트 종류 나와 있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글꼴은 도둠의 16포인트, 그리고 차트 외곽선, 윤곽선 넣으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입니다. 자, 세로 막대형 중에서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대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만들어졌고요. 밑에 엑셀 창이 뜨면서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이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죠.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화면을 좀 크게 키우고
작업을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안 보여서 그냥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 1이 21세 미만이 되겠고요. 항목 2가 21세 이상이 되겠네요. 자, 21세 미만 가로 열어서 단위까지 다 써주시고요. 엔터키 쳐서 21세 이상. 자, 이미지 엔터키를 쳐야 되는데 그 이미지 검색 줄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셀 하나에서 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냥 엔터키 치면 안 되고요. 알트 엔터키 치시면 셀 안에서 줄만 바뀌게 되죠. 탭키 눌러서 역한으로 갈 거고요. 구매하기 알트 엔터 클릭. 탭키 AR이네요. 탭키. 자, 지금 제가 탭키를 눌렀더니 커서가 자동으로 A2셀로 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범위가 여기까지 잡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냥 클릭해서 E1 셀에다가 게임 입력하고요. 또 탭키 눌러서 라이브 챗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B2셀부터 타이핑 해줍니다. 이 62.6 그대로 타이핑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좀 방향키로 움직이셔도 되고 탭키로 움직이셔도 되고 여러분 편한 걸로 커서는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다 입력했는데요. 지금 항목 3과 4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파란색 모서리 이 부분에서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내가 입력한 내용까지만 남기셔야 합니다. 자,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요. 내가 입력한 값만 남도록 합니다. 밑에 안 지우셔도 됩니다. 어차피 블럭 잡힌 부분만 차트에 표시가 되니까요. 자, 차트를 보니까요. 우리 X축에 그 기능, 이미지 검색, 구매하기 클릭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고 계열값에 21세 미만, 21세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방향이 바뀌어져 있네요. 자, 행과 열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을 보시면 행렬 전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면 방향이 서로 바뀌었죠. 차트 모양도 제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바깥에 빈 곳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글자 모양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 위에 있는 걸로 하셔야 되죠. 도둠의 16포인트, 글자는 도둠, 크기는 16포인트. 그리고 외곽선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외곽선은 도형 윤곽선과 동일합니다. 자, 오른쪽에 쭉 와보시면은요. 도형 윤곽선 있습니다. 또는 차트 도구 서식에 들어가셔도 도형 윤곽선 있습니다. 홈에 있는 거나 차트 도구에 서식이 있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다 입력하셨으면은요. 엑셀 창은 X 표시로 닫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세부 조건 순서대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입니다. 궁서의 24 굵게, 채우기는 흰색, 면색을 얘기하는 거죠. 테두리 넣으셔야 하고 그림자 넣으셔야 됩니다. 차트 제목이 이미 들어가 있네요. 차트 제목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모양 바꿔야 되는 거 다 바꿔줍니다. 홈에 가셔서 글씨체는 궁서고요. 크기는 24입니다. 굵게 첫 번째 거 찍어주셔야 되죠. 글꼴에 굵게 찍어주시고 채우기 색은 페인트 통이죠. 자, 요것도 도형 채우기에 가서 해줄게요. 도형 채우기는 흰색이고 도형 윤곽선 검정색으로 넣을 거고요.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림자가 오프셋 오른쪽이네요. 자, 도형 효과에 그림자에 오프셋이라는 건 바깥쪽을 의미하죠. 오프셋 오른쪽. 자, 그림자에 오프셋 오른쪽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제목 부분에 꾸며야 하는 게 다 꾸며졌고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차트 제목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 노란색으로 채워야 하고요. 그림 영역 흰색으로 채워야 합니다.
차트 영역은 여기 바깥쪽 부분을 얘기하죠.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팝업 창이 뜨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차트 영역에 마우스로 한번 클릭하시고요. 도형 채우기죠. 도형 채우기에 표준 색에 있는 노랑으로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림 영역은 눈금선과 눈금선 사이. 마우스 갖다 놓으시면 또 설명이 뜨네요. 한 번만 클릭해 주시고요. 흰색입니다. 페인트 통에 도형 채우기죠. 흰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서식이요. 21세 이상 계열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랍니다. 자, 21세 이상이라고 하면 범례를 봤을 때 주황색이 21세 이상입니다. 주황색 계열 아무거나 한 번만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계열 차트의 종류를 바꾸겠다. 콤보로 하셔야 됩니다. 21세 미만은 묶은 세로 막대형 그대로 가고요. 21세 이상은 꺾은 선형이고 꺾은 선형을 보조축으로 바꾸겠다. 자, 확인해 주시면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한 번 해결이 됐죠. 자, 값 표시하겠습니다. 이미지 검색에 21세 미만 계열만 값을 표시하라네요. 여기죠. 이미지 검색에 21세 미만이라고 하면 이 세로 막대기를 의미하죠. 범례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21세 미만 세로 막대가 다 잡히고요. 이미지 검색에 해당하는 계열만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이 데이터 값이죠.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숫자가 들어갔고요. 만약에 위치를 바꿔야겠다 하시면은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에 가시면 위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검색에 해당하는 도형이죠.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요. 화살표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위쪽 화살표 넣으면 되겠고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적당한 크기로 넣으시면 되고요. 스타일 적용해야 되네요. 도형 스타일이 미세 효과 파랑의 강조 1번입니다. 그림을 그리시면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 뜨고요. 도형 스타일에 자세히 버튼 누르셔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미세 효과 파랑의 강조 1번입니다. 네 번째 줄 두 번째에 있네요. 클릭해 주시고요. 굴림의 18포인트.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의 크기는 18포인트. 자, 여러분 글꼴을요. 직접 쓰시거나 숫자를 직접 쓰시면 반드시 엔터키 치셔야 적용이 되죠. 글자 색도 검정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도 하겠습니다. 단락에 가운데 정렬 한번 해주시고요.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해주세요. 이미지, 엔터키, 검색. 자, 이제 세부 조건엔 없지만 우리는 이 차트 결과와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나머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테이블이 없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클릭하시고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표가 데이터 표죠. 표고요. 범례 표지와 함께 포함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범례 표지가 요거잖아요. 요 같이 나와야 되니까 포함시켰고요. 그럼 하단에 있는 범례는 필요가 없네요.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림 영역에 있는 눈금선도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하시고 눈금선을 정확하게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로 지워줍니다. 자, 왼쪽에 있는 세로 값축은 단위가 맞는데 오른쪽은 단위값이 맞지 않네요. 시험 문제는 2에서 80까지 20단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보조축 숫자 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축 서식이 오른쪽에 떴습니다. 최소값 0이죠. 최대값이 80이 되겠네요. 주 눈금선 단위가 20이고요. 시험 때 보조 눈금선은 손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 X 표시로 축 서식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니까 그런데 숫자는 이제 눈금을 맞췄는데요. 여기 보시면 바깥쪽에 눈금 선이 약간씩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선이 조금씩 삐져 나와 있습니다. 이 선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보조 세로축 숫자 있는 부분에 더블 클릭하시고요. 여기 밑에 눈금 부분이 있습니다. 눈금에 가시면은요, 주눈금, 지금 제 건 없는데 보통 시험장에 가시면 이게 바깥쪽으로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향 아무거나 한번 클릭하셨다가 안쪽으로 하시면은 눈금선이 안쪽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바깥쪽이죠. 바깥쪽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서식 창은 닫을게요. 그랬더니 바깥쪽으로 표시가 되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문제 보시면은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꺾은 선에 이 표식 모양이 빨간색의 그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표식 옵션이라고 하거든요. 뭐 색깔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흑백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모양은 맞추셔야 되겠죠. 요거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꺾은 선, 우리는 지금 표식이 없습니다. 한번 클릭하시고요. 꺾은 선을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시면은요.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옆에 뜨고요. 자, 위에 버튼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 있는 채우기 및 선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표식 버튼을 눌러줍니다. 표식에서 표식 옵션 클릭해 주시면 모양이 뜨네요.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기본 제공에 불을 켜시고 형식에서 모양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그냥 기본 5 사이즈로 갈게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X 표시. 바깥에 한번 클릭해보면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너무 작은가요? 사이즈는 여러분이 골라주시면 되니까요. 시험 때에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6슬라이드입니다. 100점이고요. 도형을 워낙 많이 넣어야 하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도형을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은 바로 입력을 할게요. 지읒 한자키 로마자 넣으시고 그대로 타이핑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때는요, 여러분 슬라이드 하나 만드실 때마다 저장하시고 전송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도형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박스는 지울게요. 테두리 클릭하고 딜리트 키. 자, 바닥에 깔려 있는 요 하늘색 도형을 먼저 넣는 게 좋겠네요. 최대한 도형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도형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글자는 굴림이 18포인트고 글씨색이 검정색인지 흰색인지 여러분께서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도형을 다 넣고 애니메이션 효과 넣으셔야 하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 다 넣으시고 애니메이션 효과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광고랑 이 도형은 두 가지는 스마트 아트로 만들어진 거죠. 스마트 아트에서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설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형을 먼저 싹 넣고 애니메이션을 넣을 건데요. 여러분께서 시험 보실 때는 왼쪽에 있는 도형을 다 마무리 하셨으면 요거 먼저 애니메이션 넣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 넣으시고 애니메이션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점수가 높으니까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닥에 깔려있는 하늘색 도형부터 찾아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네요.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도형을 넣으실 때는 최대한 크게 넣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방향이 뒤집어져 있네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회전에 가셔서 상하 대칭하고요. 접힌 부분이 너무 크면은 노란색 조절점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고요. 방향 좌우 대칭으로 바꿔주시면 똑같은 도형 2개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최대한 크게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모든 도형에는 굴림의 18포인트에 글씨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저는 그냥 이 색깔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시험 문제 흑백이니까 색깔 신경 안 쓰셔도 되죠. 그러면은 이 도형한테요, 글자 모양까지 다 적용시켜 줍니다. 홈에 굴림 가고요. 글씨 크기 18포인트로 하고요. 글씨 색깔도 검정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시면은요, 앞으로 어떤 도형을 넣던지 간에 전부 다 이 모양의 이 글씨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도형만 쫙쫙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네요. 빠르게 찾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 가셔서 첫 번째 디지털 마케팅 구분은 기본 도형이 십자형이네요. 넣으시고 요거는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디지털 마케팅 구분. 설정한 대로 그대로 굴리면 18포인트로 나오고 있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타이핑하시고 도형만 찾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마케팅 요거 4개부터 찾아서 넣을게요. 삽입의 도형에 모서리가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린 거네요. 요 놈이죠.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 우선 하나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에 양쪽 모서리가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한 개 더 넣어주고요. 색깔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됩니다. 계속 도형에서 도형을 찾아 넣어줍니다. 배지 하나 넣어주고요. 배너 광고 도형도 순서도에 있겠네요. 문서 도형 한 개 찾아서 넣어줍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도형으로 갈게요. 자, 두루마리 모양이네요. 별미견수막에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 그려주시고요. 자, 요 사각형은 둥근 모서리 사각형인데요. 안에를 채우기를 비우고 점선을 넣은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삽입의 도형에서 계속 도형을 넣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형 한 개 넣으시면은 그리기 도구 서식에 있는 도형 삽입에서 넣으셔도 상관없죠. 자, 테두리 둥근 직사각형 한 개 넣어주시고요. 안에 채우는 거를요. 채우기 없음으로 도형 채우기 없음. 윤곽선 검정색. 다시 한번 윤곽선 들어가서 두께를 2와 4분의 1 정도로 두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들어갑니다. 도형 윤곽선에 대시에 가셔서 네 번째에 있는 파선으로 해주겠습니다. 두께 더 두껍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도형. 요거 자주 나옵니다. 변형시킨 건데요. 삽입의 도형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블럭 화살표에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 또는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설명선 두 개 중에 한 개가 거의 90% 이상 출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도형은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화살표인데요. 이걸 드래그해서 넣으시고요. 노란색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에다가 타이핑 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있는 도형도 화살표,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둘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여러분이 조정해 주시면 되죠. 자, 똑같은 거는요. 복사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구매는 육각형입니다. 자, 찾아서 넣을 거 다 넣으시고 가운데 것도 넣을까요? 도형에 요거는 구름이겠네요. 기본 도형에 구름 세로 형태로 넣으시고 글씨 쓰실 때 홈페이지 글씨 엔터키 치면서 지 쓰시고 글씨 색깔 흰색으로 바꾸셔야 되겠죠. 홈에 글씨 색깔 흰색으로 도형 색깔을 바꿀까요? 도형 색깔이 좀 연해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형 넣을게요. 삽입의 도형에 아까 넣었던 도형인데요. 한쪽 모서리 둥글고 한쪽 모서리 잘린 거. 자, 한 개 넣어주고 뒤집어줍니다. 회전해서 상하 대칭. 자, 또 도형 하나 더 넣습니다. 별미 현수막에 포인트가 6개인 거 한 개 넣어주고요. 크기 여러분께서 조정하시고 자, 선 그려야 됩니다. 삽입의 도형에서요. 선이 일직선으로 가는 게 있고 꺾이는 게 3개 있고 곡선이 3개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구부러져 있잖아요. 곡선이겠네요. 곡선 3개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양쪽에 화살표가 다 있으니까 이왕 하는 거 양쪽 화살표 연결선으로 할게요. 자, 마우스를 도형에 갖다 내시면 회색 점이 생기고요. 이 회색 점에서 클릭 한 상태에서 드래그 해줍니다. 별까지 옵니다. 쑥 들어오면 회색 점이 또 생겼죠? 회색 점에서 마우스를 떼줍니다.
그리기 도구 서식에 도형 윤곽선 가셔서 색깔 바꿔주고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 가셔서 두께 두껍게 해주시고 또 다시 한번 들어가셔서 화살표 모양은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프로모션이요. 도형에서 별미 현수막이 물결이겠네요. 끝에서 두 번째 거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고요. 위에 화살표로 회전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응대와 리텐션 순서도에 있습니다. 순서도 두 번째 줄 제일 끝에 지연이라는 도형이죠. 한 개 드래그해서 넣으시고요. 복사해서 이게 좀 큰가요? 자, 연결선은 제대로 만들어지면 도형이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따라 붙죠. 자, 리텐션 한 개 만들고 컨트롤 시프트 복사해서 옆으로 드래그 하고요. 좌우 대칭 할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회전의 좌우 대칭. 여러분은 글씨만 써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남는다면 색깔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이번에는 스마트 아트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바로 옆에 스마트 아트 있습니다. 톱니형 모양이네요. 디지털 광고. 여러분께서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좀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워낙 종류가 많아서요. 톱니형 여기 있네요. 톱니 받기형 선택하고 확인. 톱니가 3개네요. 클릭하고 딜리트, 클릭하고 딜리트. 자, 만약에 도형이 더 있어야 될 때는 왼쪽 상단에 도형 추가하시면 됩니다. 글씨 써볼까요? 텍스트에 클릭하고 디지털, 엔터키, 광고. 자, 글씨 모양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 아트 글자도요. 굴림에 18포인트 하셔야 되죠. 테두리 잡고 저 바꿀게요. 자, 스마트 아트의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홈에 가셔서 굴림에 18포인트. 자, 18포인트 옆에 플러스가 있으면 이건 18포인트가 아니죠. 18포인트로 다시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글자 색깔 흰색이네요. 자, 여기에 지금 반질반질한 약간 효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조건에 보시면은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3차원 만화 효과 넣었대요. 톱니바퀴형에는 만화 효과,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광택 처리 넣은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만화 효과 넣어 볼게요. 스마트 아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있고요. 자세히 버튼 누르셔서 3차원 종류 중에서 만화 효과 3번째에 있는 거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바깥쪽에 있는 스마트 아트의 조절점을 이용을 해서 크기를 적당히 조정을 해 주시고요. 테두리 잡고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스마트 아트도 넣겠습니다. 삽입의 스마트 아트. 위쪽에 가보면 목록형의 세로 상자 목록형입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자, 이것도 글씨를 넣어볼까요? 웹사이트 클릭해서 검색 엔진 마케팅. 소셜 미디어 마케팅. 자, 테두리 잡고요. 글자 모양 바꾸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굴림이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고요. 글자 요거 색깔은요, 여러분 바꾸셔도 되고 안 바꾸셔도 되거든요.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에 가셔서요. 색 변경해서 색깔 바꾸시고 스마트 아트 스타일은 조건이 있으니까 반드시 바꾸셔야 되죠. 3차원 광택 처리, 3차원 중에서 광택 처리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글자색이 검정색이네요. 홈에 가셔서 글자색도 검정색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절점으로 크기 좀 조정해 주시고요. 적당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타이핑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 넣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도형 전부 다 선택해서요. 애니메이션이 그룹화를 먼저 하시고 나타내기 애니메이션 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 전부 다 선택하셔서 그룹화 하시고 오른쪽에서 닦아내면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 넣을 겁니다. 자, 작업해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도형들 왼쪽 밑에서부터요. 창이 좀 깨지네요.
자, 왼쪽 밑에서부터 마우스로 쫙 드래그해서 모든 도형 다 선택해 주시고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스마트 아트가 두 개 다 제대로 선택되어 있는지 눈으로 조절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그룹화 그룹 누르셔도 되고요. 단축키 컨트롤 G 누르셔도 됩니다. 그룹하셨으면 애니메이션 메뉴에 가셔서요. 나타내기 효과 선택해 주시면 되죠. 나타내기 효과 들어간 겁니다. 왼쪽 상단에 애니메이션 번호가 붙었죠. 자, 오른쪽 것도 할게요. 오른쪽 밑에서부터 저는 싹 드래그해서 모든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컨트롤 G를 이용해서 그룹화했습니다. 하나로 묶은 거죠. 자, 닦아내기 효과였어요. 자, 애니메이션의 자세히 버튼 눌러서 나타내는 것 중에서 닦아내기 여기 있네요. 닦아내기. 만약에 여기 없으면은요,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 들어가셔서 찾으셔야 됩니다. 나타내기 누르고요. 제 거 지금 밑에서부터 나타나죠? 효과 옵션 누르셔서 오른쪽에서 나타나라. 다 됐습니다. 슬라이드 쇼 확인하는 F5번 키보드에서 누르시면은요, 1번 슬라이드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해서 확인하고요. 목차 슬라이드 확인하고 요 부분이 도형이 약간 잘렸네요. 요거는 크기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 동영상 자동으로 실행되죠? 자, 표 안에 있는 내용 여러분은 전부 다 타이핑 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 만들어졌고요. 마지막 나타나고 오른쪽에서 닦아내면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저장하시고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